아, 뭐네요? 야 근데 이랬는데 진짜로 돌연변이어서 없으면 어떡해? 아니, 내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야 그럼 내가 연구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넌 벌써 죽었어. 내가 헐. 없으면? 인체 신비.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제목 분자 간 상호작용. 아 졸려. 아 추임새 추임새. 그럼 이제 우리 분자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이나야, 분자가 뭐야? 자, 그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는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원자가 결합한 거. 독립적인 난 저렇게 대답해야죠. 써 있는 거 아니야? 안 써 있어요. 아 뭐지? 화원에서 배운 거예요. 자, 분자할 때 분자는 무슨 분자? 나눌 분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니? 나뉘어져 있는 입자라는 뭐예요? 뜻입니다. 아들자? 네. 진짜예요? 아들을 네. 나누는 거 아니? 입자할 때 어 잔인해. 야 괜히 물어본 거 같아. 아들이 뭐야? 아들을 왜 나눠? 떨어져 나온 거잖아. 쌤은 아들 나눌 수 있어요? 아 맞다 아들이 없지. 거마 계속해서 꺼내면서 독립적으로 나누어진 거지.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이런 분자라고 하는 건 말대로 풀면 나뉘어진 입자야. 그거를 좀 멋지게 다듬으면 이들은 어떻게 배열된 거? 독립적으로 배열된 입자가 바로 분자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의 반대말을 우리는 무슨 적? 연속적으로 배열돼 있어. 그럼 연속적으로 배열된 거 이온결합 물질 NaCl마 계속 연결돼 있죠. 철덩어리 철 계속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분자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과 금속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야. 그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진짜요? 배열돼 있는 얘네들은 처음 알았대. 중학교 2학년 시험범위 아니야? 자, 화학원에서 선생님이 졸라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그럼 2번은 그러면 금속결합과 이온결합은 100% 절대 분자가 아니야. 그럼 나머지 무슨 결합이 있어? 공유결합이 있죠. 그러니까 분자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분자야. 그런데 단 아무리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것 중에서도 1%, 흑연, 다이아몬드, 석영, 오케이. 흑다석은 배열이 연속적이라서 분자가 아니다. 이게 화학원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는 문장이죠. 진짜요? 네. 완전 쉽지 않네. 야, 진짜요? 자꾸 못생긴 거를 자꾸 이렇게 문제려고 그래. 아니 저기 각질 생겨서. 그거 자꾸 그게 되니까 생기는 거야. 내비둬야 아, 돼. 진짜요? 네. 오케이. 엄마가 때라 했는데. 그거 한 일주일 그냥 내비둬봐. 없어져. 안 없어졌어요. 이거 일주일째. 아니 거의 한 달째. 내가 계속 문지르니까. 손을 대니까. 니네 이런 데 까치 얘기도 뜯으면 계속 나잖아. 저 뜯는데 거기. 그러니까 냅두면 없어. 저 냅뒀더니 몇 개 사라졌어요. 자! 이거 자랑인데. 그렇다면 이런 게 분자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곰돌이 대가리 하나 그릴 거야. 그럼 얘가 왜 분자니? 대가리 옆에 또 다른 대가리는 이거와 전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요 놈을 분자 하나, 분자 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도대체 이 단원의 제목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 분자와 분자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배열된 이유는 둘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야, 약하기 때문이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선 이것은 어떤 힘을 다루겠다? 약한 힘을 다루겠다라는 의도. 분자간 상호작용은 어떤 힘이라고요? 약한 힘. 약한 힘이라고요. 그러면 이 약한 힘과 반대 무슨 힘이 있어? 강한 힘. 강한 힘. 그럼 강한 힘은 여기다 뭐라고 쓰는 거니? 원자간 인력. 원자간 결합. 그 원자간 결합이 뭐가 있어? 금, 이, 공. 이런 게 바로 원자간 결합이라는 거죠. 그럼 얘 봐봐. 여기에 공유결합으로 결합한 데가 어디야? 여기. 이거는 공유결합이죠. 그러니까 물을 가열하면 공유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끊어져서 후루룩 나가버리는 거죠. 응?
저쪽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들리지. 아니 저 저쪽 잘 찾아오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약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분자라고 하는 건 크게 전기를 띠는 분자와 안 띠는 분자 몇 개로? 두 개로 구별하죠.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힘도 극극끼리 당기는 힘, 무극끼리 당기는 힘, 무국. 그렇지. 무극이 당기는 힘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죠. 제일 쉬운 거 극극끼리 당기는 거 제일 쉬운 겁니다. 오, 그럼 뭐야?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가 작용하는 힘 설명하기가 제일 쉽죠. 왜냐면 극성이라고 하는 건 HCl 전기 음성도 누가 더 커? CL이 더 크죠? CL 쪽으로 끌려가 난 마이너스 난 플러스 거나? 그럼 그 옆에 있는 HCl 와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H는 난 플러스 와 우리 둘이 이리 와 끌어갑니다 이런 힘이 작용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설명이 제일 쉬운 게 바로 이거.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니? 극성 분자를 또 다른 말 하나의 입자에 뿔, 마 두 개의 극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극성 분자를 또 다른 말로 두 개의 쌍극자. 그렇지. 그러니까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간의 힘을 우리는 쌍극자 간의 힘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인력이에요 무조건. 네. 뿔마면 그럼 무조건 인력이죠. 뿔마가 밀어요? 근데 만약에 HCl 이렇게 있고 하나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하겠어? 뻥차겠지. 너 꺼져. 너 일리 와. 그럼 무조건 인력이네. 네. 당연하죠. 아니 뭔가를 고정시키지 않는 이상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설명이 홀로 끝나요. 설명할 게 없어 더 이상.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오늘이 니네들이 배워야 한 무지하게 중요한 거. 극무? 무무? 극무를 설명하면서 무무까지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 지금 여기선 이제 제목하여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거예요. 제목은 분산력입니다. 야, 여기에 무극성 분자가 있어. 네온이다. 네온은 10번이야. K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나요? 2개. L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나요? 8개가 이렇게 고르게 막 놀고 있겠죠. 돌아다니면서 오비탈 뺑뺑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애가 칙 하고 다가올 거야. 오, HCl이 막 다가오네요. 그런데 CL이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제가 다가온 거면 뭐야 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인데? 그러면서 이 가벼운 이 전자가 뭐라고 그래? 야! 여기 싫어! 피할 거야. 나 저쪽으로 피할 거야. 나도 싫어. 저쪽으로 갈 거야. 나도 싫어. 그러니까 결국 얘가 있는 곳에서 가장 먼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결국 네온의 10개의 전자라는 건 변하지 않지만 자, 부분적으로 한쪽은 전자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저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닌가? 학원에서 배웠겠지. 그럼 여기는요. 오케이. 플러스. 되죠? 자, 그러면 너네 봐봐. 지금 그 말한 거를 그대로 쓰잖아? 얘가 다가오면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았던 네온이 한쪽, 두 쪽 전기를 띠게 되었죠.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전기가 새로 생겼죠. 새로 생겼다. 유발되었다. 유도되었다. 유도설. 그렇지. 전기에서는 유도전류라고 하죠. 그럼 얘네들은 유도된 두 개의 극을 갖고 있는 거죠. 쌍극자. 유도 쌍극자. 또는 무슨 쌍극자라고 하냐면 유발된 다 같은 말이야. 유발 쌍극자. 또는 얘네들은 얘 때문에 순간적으로 생긴 거죠. 순간 쌍극자. 이런 단어를 쓴답니다. 순간적으로 생겨요. 다시 안. 얘 때문에. 다시 얘가 돌아와요? 당연하죠. 얘 사라지면 돌아가죠. 아, 그러면 너네 봐봐. 아니 여기는 그냥 쌍극자죠. 구별해야 돼? 여기는 순간 쌍극자죠.
그럼 그냥 쌍극자는 원래부터 자기 분자가 극성 분자인 거고 앞에 뭔가 순간 유도, 유발 이런 게 붙었어. 그럼 얘는 원래는 무슨 분자였는데? 로봇성. 그렇지. 누구 때문에? 전자 이동 때문에 바로 전기를 띠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네온 옆에 또 다른 네온이 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얘 때문에 와! 나 저쪽으로 갈 거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 둘 사이에 뭐가 작용하는 거야? 인력이 작용하죠. 이렇게 유도 쌍극자 간의 인력이 생기게 되죠. 자,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생긴 유도 쌍극자 간의 인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분산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머나, 그럼 요거 한번 써볼까?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치우쳐버린 거잖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거. 나의 사랑이 가온이한테 치우쳤어. 그러면 편애라고 부르죠. 아 이게 편극이구나. 네,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극이 만들어진 거죠. 자,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해서 전기를 띠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편극.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쌍극자를 우리는 유도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교과적으로 순간 쌍극자라고 나옵니다. 그럼 뭐야? 그래서 유도 쌍극자와 유도 쌍극자 간의 인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산력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너네 봐봐. 아니 이게 지금 분산력이라며? 그럼 분산력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당연히 전자가 많이 이동해서 이 맞불이 많이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산력이 커지려면 이 편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니? 1번 전자의 개수가 어떨수록 많을수록 편극이 잘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전자가 많다라는 건 양성자도 많은 거죠. 중성자도 많아야 되죠. 그럼 이거를 그냥 쉽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분자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야. 이런 걸 내가 뭐라고 하냐면 거시적으로 보면 그냥 분자량이 크면 분산력도 커지는 거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말이야. 분자량이 낳을 산자, 낳은 힘. 그러니까 분자량 때문에 생긴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분산력. 그럼 여기서 이 힘은 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발력을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분자량이 크면 분자간의 인력이 어떻다는 거야? 크다. 그게 무슨力이라고 불리운다. 분산력이라고 불리운다. 어머, 그러면 두 번째는요. 얘만 영향을 주나요? No. 하나가 더 나오는데 바로 그들의 표면적이 클수록 편극이 잘 일어납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1번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 EX. 자, H2 목성 분자죠. N2, O2, Cl2 한번 해봅시다. 자, H 분자량 얼마야? 2. 얘는 분자량 28. 이거 분자량 32. 이거 분자량 얼마? 몰라. 71. 다 까먹었어. 어머나. 그러면 분자량이 커지니까 이들의 분산력, 편극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런데 뭘로 증명할 건데? 힘이 세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건데? 바로 이들의 녹는 점이나 끓는 점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럼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다는 건 끌어내기가 어려운 거니까 인력이 세다는 거잖아. 그럼 이들이 녹는 점, 끓는 점, 자 점점점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한번 볼까요? H2는 영하 253도. 그럼 얘는 이거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96도. 높네요. 산소 조금만 더 높으면 되겠네.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얘는 마이너스 183도. 이건 많이 차이 나네? 그러니까 좀 차이도 많이 나야 되겠네? 마이너스 34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맞네. 그런데 이거야. 내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분산력은 거시적으로 보면 무엇에 비례하는 힘이야? 분자량에 비례하는 힘이야. 근데 이걸 왜 거시적이라고 표현하니? 분자량이 클수록 전자의 개수가 많은 게 보편적이니까. 그러면 그거 아닌 거 한번 해볼까? 자, 수소기체 람
한번 볼까요? 자, 수소기체는 분자량이 얼마인가요? 2, 헬륨은 분자량이 얼마인가요? 4, 오, 굿자. 그런데 전자의 개수도 한번 세볼까요? H2는 전자가 몇 개인가요? 하나, 1자리가 2개니까 2개. 헬륨은 2번이니까 전자 몇 개인가요? 2개. 어머, 전자 개수 똑같네. 오! 자, 그러면 H2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 딱으로 생겼죠? 조랭이떡. 헬륨은 요 딱으로 생겼죠? 자, 지금 분명히 2개의 전자가 똑같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전자가 편극? 와, 나 갈 거야! 저쪽 끝으로 갔어. 그럼 여기부터까지가 머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죠. 근데 얘 봐봐. 저기로 갔다가 어떻게 돼? 다시 돌아오기가 쉽죠. 즉, 얘네들이 전자가 쏠리는 편극은 어디에서 더 잘 일어난다고요? 그렇지. 여기서 더 잘 일어납니다. 길다란 데서. 그러면 아니 뭐야 분자량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네. 미시적으로 보니까 거시적으로는 완전히 많이 차이 날 때는 분자량이라고 해도 돼. 근데 이렇게 막 조그맣게 들어가면 얘네 분자량하고 전자수하고 완전 관계가 없죠. 그럼 이럴 때는 요 놈은 길쭉하게 생기고 이 놈은 둥그렇게 생겼죠. 자, 길쭉한 거와 둥그란 거에 엄청 큰 차이죠. 그들의 뭘까요? 표면적. 그렇지. 길쭉할수록 표면적이 크죠. 그러면 이거 증명하는 거 와우. 그럼 이거 수소기체가 끓는 점이 어때야 된다는 거야?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수소기체 끓는 점 마이너스 253도. 헬륨의 끓는 점 마이너스 269도. 오, 맞네. 그러면 또 뭐 한번 예를 들어볼 거냐면 C가 4개, H가 10개짜리를 뭐라고 읽죠?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뷰테인. 그렇지, 뷰테인. 그럼 뷰테인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아니 뷰테인이라고 꼭 이렇게 일렬로 그릴 필요가 있나? C 하나, C 2개, C 3개. C를 여기다 가운데 놓으면 안 되나? 당연히 됩니다. 그럼 H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그려지죠? 그럼 이것도 C4H10이야. 똑같은 뷰테인이 있는데 얘는 모양이 이따위로 생겼고요. 길쭉. 얘는 모양이 둥실둥실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걸 우리는 노멀한 뷰테인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분자식이 똑같아. 영어로 EQUAN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리스어. 아이소뷰테인. 몰라도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분자량도 똑같고 전자의 개수도 똑같겠죠. 그럼 이들의 단지 엄청난 차이점 바로 뭐야? 길쭉? 그렇지, 둥글. 그럼 이들의 표면적이 누가 더 크기 때문에 노말. 길쭉이가 더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편극도 누가 더 잘 일어난다? 길쭉이. 그럼 이걸 증명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이들의 끓는 점. 그럼 여기 있는 이 노멀한 얘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0.5도, 얘는 마이너스 11.5도 외우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됩니다. 아, 이렇게 있구나. 별게 아니죠. 그럼 이렇게 전자가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바로 유도 쌍극자가 생겼고, 그래서 그들끼리 뭐가 생긴 거야? 인력이 생겼고,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산력. 오케이. 그럼 분산력은 전자가 쏠려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야 분산력이 뭐야? 그러면 그거 거시적으로는 분자량 때문에 생긴 힘이야. 그런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전자의 무엇에 의해 편극에 의해 생긴 인력 이거를 우리는 분산력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생긴이 빠졌어요. 생긴 인력 말이 글보다 빨라서 그래. 그 뭐야 별것도 아니네. 네, 그런데 선생은 지금 설명을 할 때 이거로 기인해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럼 만약 무극성 분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편극이 안 일어나요? No. 편극은요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아까 얘기했죠. 전자 오비탈 이렇게 빨빨거리고 파동 운동을 하면 돌아다니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전자와 이 전자가 싫어하죠? 아무리 싫어해도 여기 있는 이놈들이 거리가 몽땅 똑같이 존재할 수는 없죠. 그럼 편극을 어떻게 설명하니? 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순간에 전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쏠린다고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움직이는 애들이 고르게 있을 확률이 더 높아? 아니면 한쪽으로 쏠릴 확률이 더 높아? 고르게 고르게 있을 확률. 움직이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너네들 막 뛰어놀아. 그럼 거기에 고르게 퍼질 확률이 더 높을까? 완전 고른 거, 거리가 다 똑같아. 그게 확률이 제일 낮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느 순간에 라고 하는 건 항상이라는 뜻이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전자들이 다 동일한 간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돼 모른대. 모른다잖아. 그래서 오비탈 웨이브 펑션 아니겠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전자가 쏠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항상 쏠린다는 뜻이야. 그럼 무극성 분자에서도 여기에서 편국은 항상 일어나는 거죠. 어머나, 그래서 이 순간이 들어가서 순간 쌍극자라고 부른답니다. 영어는 변하지 않아. 맨날 우리말만 변하는 거예요. 아니,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왜 자꾸 말을 바꾸고 그래? 쟤 어떡하니 이제? 졸려요. 쟤 어떡하니? 옷을 벗고 있으면 좋겠구만. 자, 싫어요. 그럼 쌤 저희 5분만 잤다 해요. 어때요? 여기까지만 쓰고. 네. 자,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분자라고 하는 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있죠. 근데 무극성 분자는 전기를 안 띠니까 무극성 분자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 근데 극성 분자는 어떤 놈은 전기가 세고 어떤 놈은 전기가 약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HCl이야. 이거 HF로 한번 비교해볼까? 자, 전기음성도 H 얼마야? 2.1 그죠?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니네 교육과정에 전기음성도 크기가 바뀌었어요. 왜? 나도 미쳐버리겠어! 아니 왜 바꾸는 거야 그거? 그거는 그 전의 교육과정에서 우리 외운 거 있잖아. 1, 1.5, 2, 2.5, 3, 3.5, 3. 외우기 쉬우라고 너무 조작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리튬부터 1, 2, 3, 4는 안 변했어요. 근데 가운데 숫자가 변했어. 1.6, 2.6, 3.4. 이게 뭐냐면 실제로 폴링의 전기 음성도가 소수점 3자리인데 소수점 2자리에서 반호를 내면서 만들어내는 숫자야. 더 정교한 거죠, 그러니까. 순서도 2.2로 바뀌었어요. 나빴어. 그지? 내가 헐! 이래서 보자마자 뭐야 이게? 쌤 그럼 저희는 그 바뀐 걸로 외우는 거예요? 이제 바꾼 걸로 외워야죠. 뭐라는 거야? 나중에 외워, 나중에. 괜찮아. 근데 답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 얘는 우리가 3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3.2로 나왔다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2.2, 3.2 바뀐 걸로 안 바뀐 걸로 해도 돼. 답은 바뀌지 않아요. 어머! 얘가 얼만큼의 크기로 당기는 거야? 1.0. 너 일로 와. 난 마이너스, 넌 플러스야. 그런데 얘 봐봐. 2.2와 4.0이야. 얼마의 차이로 당기는 거야? 1.8.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너 이리 와! 나는 마이너스! 나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면 극성이 어떤 거야? 강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음성도에 무엇과 관계가 있다는 거야? 차이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는 전기음성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 그럼 이렇게 전기음성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애들은 극성이 좀 어떤 놈들이야? 그렇지. 이런 거 생각나죠? 극성이 좀 센 놈. 이런 애들을 따로 분류하죠. 그래서 그렇지.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소 결합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분류하는 거야.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분류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 같은 경우는 분자량도 되게 작아. 그런데 끓는 점이 너무 높아. 그럼 얘를 도대체 뭘로 설명을 해야 되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수소결합 물질인 거야. 아, 그러면 수소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는 거니? 일단 H가 들어가야 되겠죠? H와 전기음 성도가 큰 F 또는 O 또는 N 이렇게 들어가죠. 얘네들이 공유결합한 물질, 이거를 수소결합 물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공유 결합인데 빠졌어요. 괜찮아. 공유한 물질, 이거는 말 되니까. 자, 그러면 H, F, H, O 물이죠. 근데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O하고 H 있죠. CH3 이런 거 수소결합 물질이죠. 그런데 너네 헷갈리게 하는 거 있어. 실제로 화학투에 이제 내신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써지죠. 수소결합 물질이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네들이 공유한 게 아니거든요. 자, HCOH죠. O와 H가 공유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수소결합 물질이 아닙니다. 실수하기 쉽겠죠. 실제로 나옵니다. 이런 시험 문제가. 원래 화학은 좀 문제가 좀 쪼잔해. 그래서 우리도 쪼잔하게 공부해야 돼. 어머, 아니 그래?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도대체 수소결합이 어떤 거니? 얘가 공유결합이잖아. NH3도 한번 그려주고. 그럼 이게 이제 NH3가 있는데 우리 인체 내에서도 수소결합하는 물질 되게 많아요. 포도당, 설탕, 녹말, 단백질, 아미노산, 거기다가 DNA 이런 것들이 다 수소결합 물질들이야. 저언니 뭐해? 턱 깨고 어딜 보고 있는 거지? 이습들. 아 진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소결합 물질이란 말이야. 그럼 수소결합 물질의 특징 흡압력이 강하잖아. 아니 극성이 강하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들은 극성이 강하니까 당기는 힘도 어떻다는 거야. 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소결합 물질은 극성이 세니까 분자량이 같은 다른 물질보다 아니면 분자량이 꼭 같은 게 없으니까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 끓는 점이 어떨까? 가요. 그렇지. 조금 높은 게 아니라 많이 높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렇게 물을 한번 그림을 그려봐봐. 그럼 여기는 H가 뭐라 그래? 야! 또 다른 물 분자에 H가 꺼져! 너는 나랑 같은 전기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누구를 끌고 오는 거야? 산소를 끌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리 와! 요렇게 붙는 거죠. 요게 바로 무슨 결합이라는 거야? 수소결합. 자 여기는 이거는 무슨 결합? 공유결합. 그럼 얘네들은 봐. 공유결합은 아까 절대적으로 강한 힘입니다. 원자 간의 힘.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열하면 어떤 게 끊어져야 돼? 수소결합이 끊어져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예를 들 게 뭐가 있냐면 다 이제 정리란 거야. 다 설명 다 한 거야. 무극성 분자가 있어. 그리고 극성 분자가 있고요. 거기다가 수소결합 물질이 있어. 그런데 힘에는 분산력이 있죠. 자, 여러분, 내가 좀 아까 뭐라고 했냐?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전자의 쏠림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러면 무극성 분자 분산력이 있죠. 그럼 극성 분자는 전자가 없나? 전자 당연히 있죠. 그럼 극성 분자에서도 편극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극성 분자에도 분산력은 있어요. 수소결합 물질도 전자가 있죠? 분산력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쌍극자 간의 힘, 당연히 무극성 분자는 없죠. 그럼 얘네들은 둘 다 극성 분자니까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수소 결합력, 얘는 없고 얘도 없고 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자량이 비슷하면 수소 결합 물질이 끓는 점이 월등히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이걸 절대적으로 니네들이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무극성 분자여도 자 여기는 어떤 전제가 들어갔어? 분자량이 비슷한이란 전제가 들어갔죠.
그럼 분자량이 엄청나게 높아, 커. 예를 들어서 물 분자량 얼마죠? 18. 그래서 얘는 수소결합도 하고 극성도 있고 분산력도 있죠. 끓는 점이 몇 도야? 100도. 그런데 I2 딱 봐도 목성 물질이죠? 얘는 분자량이 256 정도가 됩니다. 그럼 뭐야 이거? 몇 배야? 한 15배쯤 되네요. 그럼 얘는 분산력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얘의 끓는 점 180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극성 분자가 인력이 약하다 하더라도 분자량이 크면 그 힘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큰지 어떻게 알아요? 화학술은 절대로 외우기 안 나옵니다. 다 표가 주어지죠. 표와 그래프가 주어지죠. 그거를 해석하는 게 화학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쉬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숙제. 얼만큼 쉬워요? 안 들으면 못 풀어요. 들어야 쉽죠. 이거 어지러워. 너무 누가 어지러워? 자, 열심히 봐서 봐. 요즘 너무 크게 뜨고 있으니까 지나갈 때 영양을 먹어야겠다. 어머, 나 타이레놀 50부터 53. 아까 숙제 써놨던 것 같아. 지웠어? 앞에 중마. 중마 숙제였죠. 기체 중마 숙제. 네, 지금 쉬어요. 수업 시간에 다 졸았는데 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금요일에 교과서를 나눠줬거든요. 제가 저희 반 역사 교과서 29개를 들고 오느라 팔 알을 다 베겼어요. 헐! 겁나 아니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애들이 너무 느려요. 안 와요. 길을 못 찾아와요. 어떡해. 아유. 이날 피청 말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파스로 챙겨? 인생 너무 좀 똑똑한 애들 있어야지. 아니, 아유, 진짜 그거 좀 심하다. 왜 이제 친구 뭐라 누가 얘기해? 못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안 나왔대? 아니 친구들이 너무 느려가지고. 야 선배님도 거의 다 들고 왔어. 뭘 들렸는데? 역사 다들 특수가 아니면 그냥 다 가서 받아가라 하든가 우리 가서 있던 데 가서. 난 이해 안 돼. 난 진짜 이해 못해 그런 거. 회장 냈다며? 축하해. 어떻게 하셨어? 얘네한테 얘기해줬어. 우리 이 전반 애들한테 얘기해줘야 되겠네. 야 뒷반에 니네 저기 정교회장 있다. 전반 누구예요? 애기들.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한방이. 탐방 애들도 있지. 한방 남자애들은 없을 텐데. 남자애들은 없어. 너 웃긴 게 뭔지 알아? 반 전체가 서형이만 남자이고 나머지 다 여자야. 근데 너 서영이 원래 얼굴 본 적 있어? 원래 그래도 알고 지냈어. 걔 마스크 벗어도 여자애처럼 생겼어? 마스크 벗은 거 본 적 없는데. 난 서영이 자꾸 여자애처럼 착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탐방 너무 예쁘게 여자애들은 생겼어. 은근 많다. 눈이나 이런 게 되게 이쁘게 생겼어. 그래도 착해요. 그치. 나처럼 써있지 얼굴에. 자꾸 여학생으로 진짜 착각해. 여자애들은 많이 남자애들은 한 명도 없어. 네 알겠어. 얘들 이름 봐. 하연이, 가연이, 시연이, 하연이, 서영이, 나연이, 시연이, 서연이. 탐방 윤가연은 없는데. 윤가연 윤세연 동생이에요. 맞아. 맞아. 얘가 저랑 이제 작년인데 같은 날이었어요. 아 얘걔 아니죠, 다른 애죠. 윤가연? 아니 걔 맞아. 서연이 동생. 근데 문종이잖아요. 아니 그거는 내가 옮겨서 오는 과정에서 원래 여기 어떤 애가 있었는데 얘를 안 바꿔서 그래. 아, 탐방이야? 네, 탐방. 12반일걸요. 얘 남자야. 1학년이야. 네, 알아요. 여자야. 아, 여기 남자애 서영이밖에 없어. 진짜 닮았어요, 내 둘이. 같은 팀인가? 오픈반이라. 12명이
근데 진짜 얘 서연이랑 되게 약간 그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아요? 분위기 비슷한데 서연이는 야리야리하고 얘 좀 크더라고. 둘 다 근데 겁나 말랐어요. 아직 애들 파악을 다 못했어. 얘도 언니가 6학년 올라가는 애거든?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이름이라네. 얼굴이 그렇게 똑같냐. 둘은 서로 아니라고 하더라고. 둘을 떠올게요. 내 우산이 여기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졸았어, 박시연이가. 수업 시간에. 하나 들어가. 문정 2학년인데 졸았어. 되게 좀 닮았어요. 가오리 같은 애가 막 졸고. 양현과도 2학년. 규리하고 서연이가 엄청 친할 거예요. 아, 귤이랑 서영이랑? 근데 옆에 안 앉던데? 됐어요. 약간 가온이랑 진용이처럼 엄마들끼리 지는. 아, 그런 거야? 탐방이야? 네. 애들 학교를 막 바꾸네? 얘 학교 어디가 됐나 모르겠네. 아, 이렇게 많이 안 받고 싶었는데 실수했어. 어? 그래서 한 줄 더 생긴 거. 명단을 안 적어놔가지고 마지막에 내 명단에 없는데 들어온 애들 있어가지고 나 깜짝 놀랐잖아. 얘도 빼먹어가지고 언제 시작하냐고. 도대체 선생님 언제 시작하죠? 문자가 온 거야. 벌써 시작했는데. 명단 누락. 저희는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야? 여기 으악! 하다가 니네가 팀 수업은 잘 안 해. 저기 수업하면 횟수 따지는 거거든. 있으면 진짜 삭제. 삭제. 유준형 누나께. 볼펜이 안 죽어서. 이 새끼들 어디서 잘 살고 있나? 얘 걔예요? 아, 한번 넘기자. 정신이 우와 허씨가 있네. 그걸 놀래고 지금 흔치 않지? 조승우. 선생님. 니네 1학년인가? 소모임도 있어요. 이래. 전화준이랑 아는 사이. 나도 호주밖에 못 먹었어. 연서다. 윤서도 봐. 응. 내가 추천해줬어. 잘했어. 가온이도 같이 추천해줬어. 잘했어. 안녕이라는 이름이 있어. 이은이? 이제 중학교 가잖아요. 이은이 언니가 니네 학년일걸? 안소은? 어. 아, 신기하다.
그지? 근데 안성은 문제인데. 문제는 탐방된다. 내가 물어보고 쓴 거니까 진짜. 아는데요. 쟤 지금 자다가 놀랬어. 아, 네. 지난주에 어깨 때문에 수술하러 병원에 하루 입원했는데. 아, 시술이야, 시술. 지금 보세요. 요만큼 올라가. 더 올라가. 저도 지금 팔 안 올라가요. 이쪽은 돼. 이게 안 붙어, 이게. 잘안돼. 책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일시적. 근데 그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 안 돼. 그리고 손상돼. 여기 아파요. 근데 엄마가 파스 2개 넘게 붙이지 말래요. 맞아. 뭐 파스 붙인다고 안 아파? 근데 치워 문제. 지금 해야죠, 이제. 좀더 쉬어. 가서 10분 나오는 일찍 가야 되지 않나? 대창. 그 다음에 이제 액체. 15페이지. 15페이지. 피곤해. 저희 뒷반 누구예요? 초딩이에요. 아닌데. 중딩인데. 초딩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문정 1학년들. 왜 이렇게 우리 학교는 뭔가에 관심이 없어? 우리 학교도 여자애들만 있고 1학년은 남자애들이 진짜 없다니까. 그래서 나 그때 남보도 친구 동생으로 데려오잖아. 자, 그 다음에. 야, 되지? 이거 시작해야 돼. 했네? 누가 했지? 혹시 안 눌렀나 보다. 좋아, 상쾌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체 했잖아요. 액체 합니다. 그런데 액체라고 해봤자 우리 그 중에 물 하나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액체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라는 거야? 물이라는 거죠. 그래? 이런 물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거니? 그래,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물 분자는 극성 분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 분자는 무슨 결합을 했나? 수소계야. 수소 결합을 한다. 그럼 이런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게 화원에서 배운 거. 용해성. 끼리끼리 놀죠. 극성은 극성 분자에, 무극성은 무극성 분자에. 그런데 여기에서 물의 특성을 배울 때 이 물은 용해성이 매우 크다라고 수업을 합니다. 그럼 용해성이 큰 이유는 우리 물이 극성이잖아. 이 세상에 극성 물질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로 빨래를 하죠. 우리는 물이 만약에 겁나 비싸고 기름이 싸. 그렇다고 해서 기름으로 몸을 씻고 기름으로 빨래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로 빨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이 무슨 분자이기 때문이다. 극성 분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건 뭐가 있니? 자, 우리 이제 쭉 배열을 해서 배울 건데요. 앞자만 따볼까요? 비밀표기, 끓까지. 그럼 얘는 바로 뭐냐면 물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기는 끓은. 끓는 점. 그렇지. 끓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 그래? 기포. 기화. 화. 오케이. 기화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이라는 거야? 수소 결합 때문이다. 그럼 이제 니네가 뭘 하고 갈 거니? 얼음의 구조를 하나 그리고 갈 거야. 얼음? 이런. 그렇죠. 얼음이라고 쓸 뻔했네. 자, 얼음. 자, 얼음이라고 하는 건 물이 수소결합으로 끌어당겨서 모든 분자가 수소결합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얼음이야. 그런데 걔네들은 독특한 모양, 구은형이라는 물의 특성 때문에 얘네들은 수소 옆에는 이리 와. 나 여기 산소인데 여기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산소에 104.5도로 또 다른 수소가 붙어 있겠죠?
그럼 여기도 이리 와. 산소는 내가 끌어당겨줄게. 그리고 여기서도 104.5도로 이렇게 수소 2개 붙어 있겠죠? 여기도 이웃한 문자에 산소에게 이리 와. 그럼 여기도 또 붙어 있고요. 야, 이리 와. 또 붙어 있고요. 104.5도. 아이고 자꾸 삐뚤어지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오, 그림 좀 됐어. 찌그러졌네. 어디서 자. 봤는데? 어? 흑연인가? 뭐 어디서? 물이라니까? 아니에요. 벤젠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아 맞아. 뭐가 비슷해? 하나 비슷하구만. 똑같이 생겼는데? 어. 벤젠은 공명도죠. 근데 이제까지는 안에 아는 구멍 게 뚫려 있지 않냐? 이게 구멍 뚫린 거야.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빈 공간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물이 얼음으로 변했어. 그런데 이렇게 얼음으로 변하면서 빈 공간이 생겼죠. 그럼 이 얘기는 부피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커진다. 그렇지. 그럼 부피가 커지는 거니까 밀도는 작아진다. 그렇죠. 얘가 중요한 거야. 그럼 이 세상에 액체보다 고체가 밀도가 작은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얘들아 밀도가 어떻게 돼? 그럼 일반적인 것들은 고, 액, 기 순서야. 그런데 단 뭐 딱 하나만 물만이라는 거죠. 물의 밀도가 얼음보다 더 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니?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럼 수소 결합을 하는 다른 물질이 모두 다 이렇게 되나? 노노노. 이렇게 육각형의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은 1번 구은형, 2번 수소 결합.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구분형인 것도 되게 많고 수소 결합을 하는 물질도 되게 많죠? 그런데 이거면서 이것은 물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물만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죠. 오케이? 그럼 커먼 센스. 자, 물의 밀도 얼마일까요? 1. 그렇죠. 1g/세제곱센티미터죠? 그럼 이제 배운 사람은 여기다가 4도시라는 말을 써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두 글자 더 최대. 그럼 이건 모든 H2O 솔리드 리퀴드 가스 중에 이 숫자가 가장 큰가? 그리고 얘는 몇 도시에서? 4도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바닷속 가장 깊은 곳, 가장 무거운 물이 거기 들어가 있겠죠. 밀도가 가장 큰 물, 몇 도시 물이라고요? 4도씨. 그렇지. 그러니까 너네 지난번에 이제 기말고사 볼 때 해수의 온도, 혼합층, 수온약층 이런 거 나왔죠. 그러면 그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와? 온도 분포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4도시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어머나, 그러면 얼음의 밀도는요. 자, 얼음은 0.92g/세제곱센티미터 정도 평균. 그럼 뭐야? 물이 더 무겁네? 그러니까 당연히 얼음이 물이 어떻게 하는 거야? 떠버리겠죠. 그러면 그 뜨는 거, 물에 얼음이 떴어. 과연 가라앉는 부분이 몇 퍼센트일까? 0.9이죠? 100으로 바꾸면 90이죠? 자, 물속에 들어간 건 얼음 전체 부피의 92%가 들어갑니다. 그럼 물 밖으로 빠져나온 건 몇 퍼센트? 8%.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바다에 빙산에 보이는 게 8%면 안 보이는 게 92%라는 얘기죠. 그래서 타이타닉이 이 안 보이는 이 얼음 덩어리에 어떻게 한 거야? 부딪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것도 아니지만 common sense.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진짜예요? 네. 잠깐 시험. 가서 자요. 이제 집 가서 잘못 일어난다. 잠깐 시험. 그러려고 자는 거. 네, 그러고. 엄마한테 등짝 맞는 거 아니야? 대충 30분 자, 3페이지 1, 2, 3, 4, 5, 7. 페이지. 잠시. 3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7번. 이 페이지는 이 페이지는 아니에요. 다음에 거기다 시험 볼 거예요. 자, 또 숙제 없다고 시민한테 숙제 어디냐 묻지 말고